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 기술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등을 일본에서 90% 이상 사오는 현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런던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금리의 향후 방향에 관해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 등을 본다면 정책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완화적 통화 정책이 낮아진 물가를 부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중앙은행 차기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추천했습니다. 시장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꾀레 ECB 집행이사 등을 제치고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드라기 총재 뒤를 이어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게 되었다고 다우존스는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점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그 밖에 다른 국가들과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또한 이 시황도 역시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업종의 우려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전일까지는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소재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돋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전환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국의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3% 하락한 2096.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45,4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3% 넘는 하락 속에서 69,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반등을 이어가면서 2% 넘는 상승으로 35만 5,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31만 8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6% 하락한 693.0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오늘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57,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3% 넘는 상승으로 184,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펄어비스는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198,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론 제약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47,9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는 좀 동조화되지 못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와 함께 좀 흘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방송이었죠. 오늘장 전망에 대한 부분을 반등 고점이다라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하셨더라면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자신감도 있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무디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용등급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양쪽을 다 감안해도 반등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플러스권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회가 분명히 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도 1번 코너 시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2번 코너는 수요일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코너 이제 평소에 종목 상담이 최근에 좀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드리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4번 코너 오늘도 아주 심도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일장 말씀을 해주셨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단발성이 아닌 그보다 더욱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종목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뉴스 속에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앞으로에 있어서의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심도 있는 내용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 과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 속에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을 좀 오랜만에 시장을 좀 맞이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황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측을 시도하라. 그 예측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예측을 해서 전달해드렸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 초반에 잠깐 플러스 나왔을 때 하방 베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축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주식 전문가만의 어떤 그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거의 뭐 바이블로 생각하는데요. 예측해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적중하면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남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하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기겠습니까? 맞잖아요. 남하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그런 격언이 있긴 해요. 제가 주식 투자 초보자 때도 있었거든요. 주식은 뭐 대응의 영역이다. 저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을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수가 고점에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내려간 다음에 각종 차트 보조 지표는 이제 하락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종 리포트도 이제 지수가 무너졌다고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가 되냐고요? 안 돼요. 반대로 계속 빠지다가 저점에서 한 100포인트 올라옵니다. 그때 매수가 됩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제가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틀려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예측이 적중합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그나마 제가 여태까지 생존했던 것은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70%는 넘는다는 평가는 제가 받아왔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95%까지 올라가고요. 컨디션이 나쁠 때 저도 뭐 마이너스 진짜 플러스 적중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중률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70%는 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석을 하고 예측을 시도하세요. 그리고 그 예측을 적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수익 날 수 있어요. 대응한다는 거는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지수가 내려가고 5년 지수가 올라가면 말이 돼요. 5년 내려가고 5년 올라가고 그러면 고점이나 저점 지나서 한 6개월 지난 시점에 그렇게 대응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막 몇 달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코너가 없으니까 조금 더 수준 높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등락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상승 전환한 다음에 장대 음봉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21선 이탈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 전환됐고요. 결국 하락이 지속되면서 음봉 마감해줬습니다. 5일선 이탈했다. 이게 볼 수 있겠고요. 등락 원인은 역시 수급과 투자 심리 약합니다. 양시장 모두 다 똑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해요. 지수가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지수가 플러스가 나올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건 뭐냐? 역시 투자 심리 악화가 가장 크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덜 빠졌거든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잘 버텼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증권, 건설 등 대중주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4대 업종,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과 금속,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그거보다 증권, 건설이 더 빠졌다는 거죠. 이거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 증권, 건설은 말 그대로 대중주입니다. 과거에 80년대에는 트로이카가 있었어요. 트로이카가 그 당시 트로이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막 고도 성장기니까 무역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 은행 이 정도였어요. 그 당시 건설주는 대중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증권, 은행 이게 이제 그 80년대 트로이카였다가 90년대 한 중반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97년 IMF 이후로 은행은 이제 이탈했죠. 왜? 지금 여러분들 그 은행 업종 한번 종목 보세요. 탈락 4종목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지주회사 형태로 돼갖고 은행이란 타이틀이 아니라 지주회사 타이틀이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들어가지 은행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대중주로 말할 때 은행이 빠지고 증권, 건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주 개념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중주. 뭘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가 4대 업종보다 더 빠졌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 성장주 개념의 업종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성장주 개념의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 하면 떠오르는 업종,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 업종들도 오늘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사항이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고점이든 비정상적인 고점이든 반등 고점은 완성됐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나올 때 매도 포지션 취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취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오늘 하루만 매매 잘했어도 선물이나 풋옵션에서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이미 5월 하순 수준입니다. 그때 급락했을 때. 그리고 6월 13일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 결국 더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덜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정상적으로 빠졌고 코스닥은 그동안 먼저 망가졌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이 더 작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죠. 61선이 120선 이탈했으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둘 다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짧은 반등은 나올지언정 추세를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다시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로 한번 전환이 됐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부터죠.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 구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2019년에 오버슈트 나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기술적으로는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화된 거예요, 이제. 정상화된 거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때 상승 추세 전환이 됐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드디어 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2250선이 고점인데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사실 이건 잘못됐다. 아무리 높아도 2150, 낮으면 2100선이 정상이다. 무슨 얘기냐? 2019년에 뭐 약한 반등이면 대략 한 2100 정도, 강한 반등이라고 해도 2150 정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버슈트가 나온 거예요. 2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150포인트 오버슈트가 나온 거고요. 2150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2100선이 오버슈트, 그러니까 100포인트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맞잖아요. 2100까지 가는 게 정상이었다면 올해 고점이 2250이니까 150포인트 더 올라간 거고 2150선이 고점이라고 해도 1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서 강연회를 여기서 했었잖아요.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때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4월 20일 강연회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반드시 오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4월에 1100명 오셨는데 사실 약간 좀 아쉬웠어요. 최소 1500, 많으면 2000명은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100명 와서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기회였고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 얘기 발표했잖아요, 제가. 2019년에는
아무리 높아도 2150, 나중에 2100이 정상이다. 그래서 100에서 150포인트가 오버슈팅 됐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4월 하순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중고점이 거의 완성됐다. 이중고점은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고점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극적으로 제가 5월 하순에 뭐라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이 5월 29일 이 방송 녹화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9-0529 딱 쳐서 보세요. 거기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손소이대 전략입니다. 손해보면 작고 수익남은 큽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번 쏘세요 그랬어요. 5월 29일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반등을 뭐 약간 먹었든 크게 먹었든 먹었잖아요.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예측해서 적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측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적중했을 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전에서 여기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왜? 급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떨려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측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예측하는 사람은 맞으면 박수 쳐주고 틀려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예측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잘해야 본전인데.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일단 분석하는데 머리가 터져요. 그 다음에 새가 더 못해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그 예측을 발표한다는 거, 이게 또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무슨 스포츠 예측도 아니에요. 틀리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예측한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석 과정은 머리가 터지고 예측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측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예측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경제TV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TV 많이 있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대놓고 예측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청자가 못하는 거를 해줘야지 전문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시청자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시청자가 못하는 걸 해결해주고 시청자 대신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그걸 하라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반기도 맞을 거고요. 내년, 후내년까지 제 거시적 시장은 절대로 안 틀릴 겁니다. 맞을 겁니다. 저는 100% 당당해요. 2019년에 상반기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맞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예측한 사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젠가 이 바닥에 사라지면 저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봐요. 저는 2000년도부터 주식전문가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은 운영자로서 제가 이제 시향을 썼고요. 평택촌놈 타이틀은 없었어요. 실제로 시작을 했지만 2000년부터 평택촌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자, 저를 5년을 봤든 10년 봤든 20년 봤든 어떻습니까? 항상 똑같잖아요. 저 예측해요. 그게 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맞으면 너무 기쁘고요. 틀리면 엄청나게 고통받아요. 왜? 비난까지 받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이거를 굽힌 적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전문가답고 남자답고 인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예측을 계속 전달할 거고요. 적중하면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틀리더라도 그냥 참아주세요. 왜? 저는 더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바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측 하나 안 하는 그것만 보면 돼요. 예측하는 사람 거만 참고하세요.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되고 저런 조건이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기회주의자. 그나마 그 정도 얘기하는 것도 양반이죠. 아예 그냥 증권 뉴스 보면 그냥 기사 있잖아요. 그거 그냥 쭉 그냥 읊어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 보지 마세요. 더 심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아예 그런 게 없어. 취향이라고 하는 게 없어. 무조건 종목만 얘기해요. 결국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바닥을 떠나면 이 경제TV의 불법과 부정을 다 파헤칠 건데요. 주식정보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서울금융 TV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평택촌놈의 방송 계속 보시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분명히 생존할 수 있고 큰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대 음봉과 그리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21선이 이탈이 된 흐름 속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을 좀 지속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5일선에 대해서 이탈이 됐다는 점,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수급과 투자 심리의 악화 속에서 주요 업종에 대한 하락과 함께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이고요. 증권과 건설주 등 이 대중주의 큰 하락 속에서 지수가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갔다라는 부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수급과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성장주 개념의 업종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롯데케미칼하고 후성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과 후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한 주간에 후성을 비롯해서 관련된 같은 종목군에서의 상승이 참 좋습니다. 오늘 후성은 17% 넘는 급등 속에서 8,58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뭐 유가 급락에 따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이거 말고도 있으니까 이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아니면 말고요. 후성도 전략은 똑같아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유가 급락에 따른 어떤 강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은 당정청 세 곳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당은 여당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청와대 이걸 보통 우리가 당정청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아쉬워요.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했어야죠. 뒤늦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일본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 그래요. 평소에는 경제에 관심도 없다가 뭔 일이 생기면 뒤늦게 움직이는 게
이 정치권이잖아요. 사실 이 두 종목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참 답답해요.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정치가 잠잘 때 경제가 발전한다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외국의 어떤 저명한 학자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웃기죠? 정치가 잠잘 때 경제가 발전한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망친다는 얘기예요.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몫을 내거나 자율권을 주질 않잖아요. 일본의 어떤 이런 수출 규제 조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이죠. 한국과 일본의 외교 마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어떤 판결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부러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죽이라고 작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베라는 사람의 특성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국가의 정책을 알고 싶으면 최고 지도자의 캐릭터를 보면 돼요. 트럼프에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당선도 제가 적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특성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그대로 같아잖아요. 트럼프의 특성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거고 이 사안은 어떻게 다룰 거고 이게 딱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원리를 먼저 깨우쳐야 돼요. 그 원리를 깨우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고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를 모르면 무슨 점쟁이 점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아베에 관련돼서도 이제 분석을 했어요. 아베의 캐릭터라든가 이 사람의 스타일도 봤을 때. 트럼프처럼 뭐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고요. 시간이 아까운데 결론만 내려든다 그러면 쉽게 이거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롯데케미칼은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성도 이제 차트 두 개 다 안 보여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후성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재 쪽에 기타 다른 종목들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호승 같은 경우에는 17%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신 만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됐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으로 결국엔 3대 지수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출발이 됐는데요. 7월에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또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휴전으로 들어갔고, 그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미국이 이제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또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다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669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팅크웨어를 7,62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팅크웨어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오늘 팅크웨어는요, 0.12% 하락한 8,2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 보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삐약점입니다.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저점 매수 성공했습니다. 합리적인 매매라고 판단합니다. 7,500원 또는 9,000원 매도하시면 맞고요. 이제 먼저 오는 쪽으로 매도하시고요. 저는 항상 억울한 주식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실 시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B약점이고요. 만약 여기서 했다면 이건 A약점이죠. 완벽한 이거는 저점 매수거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상승 추세가 어디서 시작됐죠? 여기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빨간색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A약점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B약점이니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팅크웨어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일단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비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500원 또는 9,000원의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과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240님의 질문이고요. NSN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23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NSN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3% 넘게 빠졌네요. 1,90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학 과장님은 NSN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이에요. 사실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측 매수할 수 있거든요. 예측 매수해서 뭐 실패했다고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닌데 결과가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손절할 때는 해줘야죠. 이거 10%가 넘었거든요. 마이너스 10%가 넘으면 일단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었죠. 어쨌든 그 상승 추세일 때는 뭐 10% 정도 손절가 보면 되고 하락 추세일 때는 5%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승 추세 종목이지만 어쨌든 10% 넘었으니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아쉽고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고 모멘텀이 없다면 재상승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과감하게 예측 매수 하신 거죠. 근데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이에요. 왜냐? 61선이 120선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파란색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맞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보완 할 수도 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상승 추세형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0% 손절 안 했다. 그 점에서 일단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NSN에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멘텀 부재 속에서 크게 탄력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까지 가격적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750님의 질문이고요. 루트로닉을 8,225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루트로닉 종가는요.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8,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근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 수익권이신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B약점이고요. 매수 당시에서는 제가 볼 때 성공적인 예측 매매를 했다고 봅니다. 아주 예측 매매를 잘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게 아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잘한 거예요. 과감하게 예측 매수했죠. 왜냐? 상승 추세잖아요. 61선이 위에 있으니까. 물론 현재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상승 추세니까 여기서 강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원점으로 돌아왔죠. 이거 좀 아쉬워요. 어쨌든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루트로닉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매수가 근처이시다 보니까 손절에 대해서는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마이너스 5% 그리고 목표가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7580님의 질문이고요. 배럴을 14,51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배럴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은 2.48% 상승하면서 14,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매수가 근처이신 상황이에요. 자, 학 과장님 배럴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4,000원짜리가 14,500원이나 550원이 정상인데 14,510원이라고 하면 이건 분할 매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잘하셨어요. B학점이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상당히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이렇게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다. 잘하셨다. 설명드렸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 종목은 단위가 50원 단위거든요. 근데 14,510원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매수했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잘하신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 상승 추세형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61선이 120선 돌파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검은색이 21선 아래 또는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121선 아래라고 그랬죠. 딱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론에 관련된 팁도 있지만 총론적인 것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앞으로도 방송 많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정도의 경력과 이 어떤 학습적인 차원에서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저도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나오는 한 최대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럴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664님의 질문이고요. 고려 아연을 44만 5,5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고려 아연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은 0.33% 상승했고요. 45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 고려 아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작점이고요. 약간 아쉬운 매수 시점과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좀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전 매도하거나 플러스 5% 왜냐하면 고가주기 때문에 5% 정도만 보시고 항상 지켜볼 가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회사예요. 그거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아쉬운 매매였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진단이었습니다.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반드시하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5%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235님의 질문이고요. GKL을 매수가 22,68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GKL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1.18% 하락한 28,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입니다. 매수가 문제는 없었는데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쉽고요. 본전에 매도하던가 마이너스 10%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박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수가 더 폭락할 때 그때는 하시면 또 나름대로 괜찮다.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GKL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 이 관련된 종목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끝자리 1057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신원을 2,190원에 비중을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신원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신원은요, 3.58% 하락하면서 2,42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에요. 추격 매수는 아닐지라도 너무 늦은 매수예요. 물론 평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과정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하시고요. 매매 습관을 좀 바꿔보자. 이 정도 설명합니다. 네, 신원은 시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선 목표가 20% 매도 전략 그리고 매매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방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학 과장님은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전망 내용 잠시 후에 전달해드리고 텍스트 이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잠깐 환율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 환율은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달러 차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본 거예요. 어떤 가격 논리로 본 건데, 여기서 이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이 많이 더 풀리는 거고, 미국 달러 가치는 하락하니까 자연히 원달러는 내려가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 급등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인하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내려오는 게 한국 돈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건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원달러가 이제 올라가면 한국 돈 가치 떨어지는 거고, 내려가면 오히려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수요일에 뭐라 했습니까? 원달러 환율 보라 했잖아요. 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뭐 7월 FOMC가 이제 뭐 있겠죠, 언젠가.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많은 걸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많은 것을. 단순하게 그 달러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원달러 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원달러 차트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등락 요소에 대해서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거를 잘 참고하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단기 시장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기 급락 지속 또는 장중 반등 시도 후에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냥 힘없이 쭈르륵 밀리거나 아니면 반짝 반등했다 결국은 또 내려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저는 어젯밤에 오늘 플러스권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취하신 분들은 이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럼 취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등할 때 잘 알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요. 추세 시황 말씀드린다 그러면 언젠가 코스피가 2000선 재이탈 가능성을 전 99.99%라고 봅니다. 결국 내려가요. 5월 하순에도 2016까지 내려갔었잖아요. 2016까지. 그랬다 이번에 반등 나온 건데,
이게 뭐 7월에 깨질지 8월에 깨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깨진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유튜브로 이제 평택천남 정숙자 2019-0702 바로 어제 방송입니다. 4번 코너, 그러니까 이제 내일장 전망이죠. 요거를 꼭 다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미 어제 보셨던 분들도 또 보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세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럼 뭔가 팁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드렸지만 잘 해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2019년 하반기에도 평택천남 정석투자 더 열심히 하겠고요. 기필코 반드시 여러분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 만전을 기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